클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기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L팀에서 모델 컴포지션, 그중에서도 퀀타이제이션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김진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저널 클럽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세 가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제로컨트라는 논문의 시리즈입니다. 작년 6월에 첫 논문이 나왔고, 또 올해 두 가지 제로컨트 V2, 또 제로컨트 FP라는 논문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저널 클럽을 들으시는 분들이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미진할 수는 있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고요. 네, 이 그림은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퀀타이제이션을 포함한 최신 컴프레션 기법들을 서베이한 논문에서 가져왔는데요. 저는 주로 파인 튜닝이 필요 없는 퀀타이제이션인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PTQ라고 부르는 곳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제로컨트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제로컨트는 웨이트만 퀀타이제이션 하는 웨이트 올리 퀀타이제이션에 속해 있고, 이 제로컨트 FP 같은 경우는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모두 퀀타이제이션 하는 부분에 속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논문은 모두 웨이트와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을 모두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웨이트라는 것은 모델의 웨이트를 말하고, 또 액티베이션은 주로 잼 연산에 들어가는 인풋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논문인 제로컨트 논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예전에 닉님께서 정리하셨고 또 미누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고, 저는 키 아이디어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컨트 논문의 긴 제목은 Efficient and Affordable Post-Training Quantization for Large-Scale Transforms인데요. 그냥 큰 모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PTQ를 적용하는 방식을 소개한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키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Fine Grained Quantization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grain이라는 것은 퀀타이제이션의 스케일을 공유하는 단위, 다른 말로는 그래뉼러리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데이터 타입의 변환에 필요한 이 스케일을 몇 개의 엘리먼트가 공유하는지 그 단위를 나타냅니다. 스케일은 그 그래뉼러티 단위에 속한 엘리멘트들의 맥스 값과 민 값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고, 또 엘리멘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민 값과 맥스 값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엘리먼트가 하나의 그래뉼러리티에 속한다면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이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봐주세요. 이 그래프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 프로젝션 모듈의 웨이트 분포입니다. 이 X축은 그냥 레이어 넘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레이어에 대해서 정상적인 분포에서 벗어나는 이런 특이한 값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는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또 히든 디멘전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이런 아웃라이어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 모든 값들을 포함한 하나의 스케일로 이 텐서 전체를 퀀타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이 퀀타이제이션 이 간격 각각이 넓어지게 되고, 그럼 이런 촘촘한 부분에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웨이트에 대해서는 텐서 단위로 스케일을 공유하는 퍼 텐서 그래뉼러리티나 아니면 한 채널 단위로 스케일을 공유하는 퍼 채널 그래뉼러리티를 주로 사용했었는데요. 최근에 모델 사이즈가 많이 커지면서 또 히든 디멘전이 커지다 보니까 펄 채널 그래뉼러리티라고 하더라도 많은 엘리먼트를 포함하게 되어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퀀타이제이션 비트를 4비트 이하까지 하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성능 보존을 위해서라도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더더욱 줄여야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퍼 채널 단위가 아니라
64개나 128개 정도의 엘리멘트들끼리 묶은 그룹 와이즈 그래놀러리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웨이트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왼쪽의 그림은 액티베이션의 레인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레이어 넘버와 상관없이 이렇게 레인지 분포가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퍼 텐서로는 힘들었고, 그래서 퍼 토큰 그래놀러리티라고 토큰당 스케일을 구하는 그런 그래놀러리티를 여기서는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웨이트와는 다르게 민맥스 값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는 인퍼런스 타임의 계산함으로 인해서 시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로 미리 액티베이션의 스케일을 구해놓는 스태틱 퀀타이제이션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LLM 모델에서는 토큰별로 레인지 차이가 너무 크고 또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의 스케일을 사용했을 때 어큐러시 드랍이 많이 발생하여서 인퍼런스 시에 다이나믹하게 스케일을 구하는 것으로 저자들은 결정하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 아이디어로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큰 티처 모델로 사이즈가 작은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키는 테크닉인데요. 여기서는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퀀타이제이션이 적용된 저비트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로 생각하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합니다. 근데 모델 전체에 대해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한다면 아무리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큰 사이즈의 모델이 필요하고 또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레이어, 이런 각각의 레이어를 하나의 모델로 보고 학습을 시키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수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 해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적용된 스튜던트 모델, 여기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레이어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구해서 그 로스를 구하는 거 방법이고요. 그래서 또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그 로스를 구할 때 마지막 헤드를 거친 아웃풋으로 로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로스를 구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라벨이 필요 없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쓸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 아이디어는 인퍼런스에 최적화된 커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커틀러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인트팔 잼 오퍼레이션 커널을 만들었고 또 다이나믹하게 구한 액티베이션 스케일의 리드 앤 라이트 메모리 액세스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커널 비전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의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트 모델과 GPT-3 모델에 대해서 실험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W16, A16은 FP16, 즉 오리지널 데이터 타입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W8, A8은 웨이트에 대해서 int8,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int8, W4는 웨이트에 대해서 int4를 적용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여기 4/8 같은 경우는 FFN 레이어에는 뭐 4비트 퀀타이제이션, 셀프 어텐션 모델에는 레이어에는 8비트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했다는 뜻이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 여러 어큐러시 타스크들의 에버리지를 취한 어큐러시를 보시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로 퀀트는 파인 그레인드 그래놀러리티만 적용한 방법이고 제로 퀀트 LKD는 거기에 더해서 놀리지 디스플레이션까지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큐러시가 제로 퀀트 LKD에 대해서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딥스피드 프로젝트 쪽으로 알고 있고 그 딥스피드 쪽에 코드가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쿠다 커널은 저도 찾아봤지만 찾지는 못했거든요. 아마 저도 이제 이 관련 프로젝트를 하려면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그 이슈를 찾아봤는데 스피드 이슈를 거기서 본 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Stay tuned라는 말만 1년째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겠고요. 대신 페스터 트랜스포머 쪽에 int8 잼 코드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커널 퓨전까지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W8, A8에서는 제로 퀀트까지만 했는데 여기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W4, A16이나 W4, A8에서도 에서는 LKD까지 적용된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GPT-3에서도 여기를 보시면 비슷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인 제로 퀀트 논문이었고요.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여기 표에서는 GPT-3 350M만 있는데 혹시 네. 더 큰 모델에 대한 결과도 있나요? 어, LLM에서 따로 확신하는데 이 1.3빌리언도 이 GPT 네오X 20빌리언짜리에도 있습니다. 이 논문의 프로그에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다음 나온 논문이 LLM int8 거랑 스무스 네. 퀀트에서 네. 제로 퀀트는 네. 2.7 빌리언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또 GPT 네오X 20B는 잘 됐네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알리지 디스플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여쭤보면 그 방법을 사용할 때는 레이어별 이렇게 웨이트를 컴패디션 웨어 트레이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int4로 퀀타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좀 더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QAT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레이어 바이 레이어 QAT 느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기존의 QAT들과 다른 거는 오리지널 데이터 쓰실 필요 없다는. 다음에는 제로컨트 V2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저자들은 퀀타이제이션 모델의 사이즈에 따라서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각각 적용했을 때 성능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 센서티비티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퀀타이제이션 종류별로 위키텍스트, PTB, C4 퍼플렉시티의 평균을 나타낸 거고요. OPT 모델과 블룸 모델의 패밀리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아래 결과를 종합해서 여기 위에다 적어 놓았는데요. 종합해보면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은 큰 모델일수록 좀 더 퀀타이제이션의 톨러런스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거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웨이트 퀀타이제이션보다는 더 센서티브하고 또 작은 모델이 큰 모델보다 더 좋은 퀀타이제이션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 결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OPT 같은 경우는 이 컴플렉시티가 엄청 증가하는 반면에 모델이 커질수록 블룸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모델 패밀리에 따라서 이 경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존 퀀타이제이션 방법들을 비교를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라운드 투 니어리스트 방법, 그리고 최근에 로우빗 퀀타이제이션에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GPTQ, OPTQ라도 불리는 이 방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로커트 LKD, 그거를 로컬과 글로벌로 구분해서 적어 놓았는데,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각 레이어를 하나의 모델로 본 거고, 이 로컬 같은 경우는 그 레이어 안에 FC 모듈들 각각을 하나의 섭 네트워크로 보고 트레이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쭉 보시면 이 웨이트 온리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는 GPTQ가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W4A8 액티베이션까지 퀀타이제이션 한 것에 대해서는 JQ 글로벌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네, 다음 실험이고요. 다음 실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룹 와이즈 그래뉴러리티에 대해서 이 그래뉴러리티의 그룹 사이즈 또는 블럭 사이즈라고 부르는 것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W16, A16 같은 경우는 퀀타이제이션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퍼로우는 퍼 채널 그래뉴러리티를 말하고요. 이 각각이 그 블럭 사이즈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블럭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면, 그러니까 더 파인 그레인드하게 가져가면은 퍼플렉시티가 낮아지는, 즉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테이블에서는 W4A8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에도 그룹와이즈 그래뉴러리티를 적용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를 비교하시면 액티베이션도 더 작은 그래뉴러리티로 가져갔을 때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방법론들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이제 새로 여기서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웨이트에 대해서 그 와이즈 32개를 가져가면 네. 이게 컴프레션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개마다 스케일 하나, 제로 포인트 하나 가진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FB32인가요? 스케일은 FP30.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쇼를 계산하려면 추가되는 스케일과 제로 포인트 FP32, 그러니까 4바이트만큼씩을 더 해야겠죠. 기존을 FP16에서 8이면 2분의 1로 한 거에다가 네. 그걸로 컴프레션 레이시오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액티베이션도 그 와이즈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네. 실제 하드웨어에서 잘 이게 계산이 빠르게 될 수 있는 방식인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다루지 않고 있고, 그냥 제 생각에도 퍼토큰 이하로 이렇게 그룹와이즈로 가져가는 거는 인퍼런스 타임에 스케일하는 게 좀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논문 후속으로 나온 제로컨트 FP에서도 이 그룹와이즈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그냥 토크나이즈로 통일해서 이 논문에서 뭔가 인퍼런스 타임이나 뭐 레이턴시 이런 건도 제시가 안 돼 있나? 네,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큐러시 측면만 본 것 같아요. 아, 다른 논문들에서도 보면은 퍼토큰까지만 나오고 액티베이션, 와이즈는 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그룹와이즈가 아까 64개 혹은 뭐 128개 그런 건가요? 토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큰은 하나의 토큰이 히든 디멘전을 가리잖아요. 뭐한 7빌리언 정도 모델 같은 경우 1096개, 그 렌스가 네. 30빌리언 가면 몇만 개 이렇게. 그러면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인 LORC, 로우 랭크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웨이트의 퀀타이제이션 에러만큼을 두 개의 로우 랭크 매트릭스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오리지널 매트릭스와 이 퀀타이즈드 된 매트릭스의 차이인 이 매트릭스를 U와 V로 나타내 주는데요. 여기서 U와 V는 SVD를 이용해 로우 랭크 매트릭스로 구성한 매트릭스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여기서 이 랭크를 이 논문에서 한 4에서 8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파라미터 개수가 여기 12 곱하기 L 곱하기 H제곱, 그러니까 레이어의 개수 곱하기 디멘전의 제곱 개수만큼. 네. 그래서 18 곱하기 1 곱하기 이 로우 랭크 디멘전 만큼만 곱하는 아주 작은 뭐 0. 몇 퍼센트 정도만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성능 끌어올린다기보다 성능을 보존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보완한 알고리즘이고요. 여기 표에서 보시면 그 로우빗 퀀타이제이션 4빗, 3빗, 2빗 퀀타이제이션에서 LORC를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비교했을 때 LORC를 적용한 것들이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채널 그래놀러리티나 글로바이즈 그래놀러리티 했을 때 다 마찬가지인 결과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는 이 U와 V를 FP16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int8로 표현했을 때도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봤을 때 두 개 사이의 성능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이 UV 매트릭스조차 더 작은 메모리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으로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로우 랭크 이 디멘전을 얼마큼까지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여기 OPT 6.7빌리언 어텐션 레이어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이 아이겐밸류의 개수를 한 8개, 10개만 가져가도 이 아이겐밸류가 0으로 세츄레이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한 ML8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히 그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다. MF에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OPT는 M이 8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파라미터의 추가만으로도 이 퀀타이제이션 로스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네. 요 로랭크 매트릭스 추가하는 거 모든 그 서브레이어마다 다 해준 거예요. 어텐션이랑 FC랑 다 해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개별적으로 적용했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로라 논문에서 보면 거기는 어텐션에만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이 논문이 그거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으면 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예. 딱히 없었고요. 그것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레이어마다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까지가 두 번째 논문 내용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이번에서는 액티베이션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적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웨이트 올리 퀀타이제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잠시만요. 좀 기억이 있네. 여기 여기 결과가 있긴 합니다. 이건 러닝 레이트. 실험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네. 나중에 지표가 많아서 그런가? 근데 실험을 한 것 같은 건 이제 실험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를 싫지 않은 걸로 봐서 그렇게 잘 되진 않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나.
충분히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이터 모아놓고 나니까. 마지막 논문이 제로컨트 FP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 코어 시리즈를 런칭했는데요. 여기서 FP 파일 타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플로팅 포인트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고, 그 본문에서는 FP8과 FP4를 이용해서 W4A8 퀀타이제이션을 플로팅 포인트로 적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자들은 우선 액티베이션의 분포들을 분석했는데요. 여기는 OPT 1.3 빌리언 모델에 대한 예시이고요. 그래서 큐 프로젝션과 프시원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놈을 거친 인풋이 들어오는데도 이 포지티브 밸류와 네거티브 밸류 간에 이런 비대칭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FC2 같은 경우는 렐로를 거치기 때문에 이 비대칭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저자들은 이런 스큐니스가 존재하는 분포에 대해서는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인 인트를 적용하는 것은 아이디얼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전 이 부분을 읽어서 좀 잘 의문이 있었던 거는 스큐니스보다는 이 값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지가 인트와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는데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스큐니스로 표현을 한 게 조금 의문스러웠고요. 스큐니스는 시메트릭인지 어시메트릭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조금 더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여기서는 int8과 fp8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컬러 맵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포지티브 맥스 밸류와 네거티브 맥스 밸류가 다르고 또 이 간의 간격도 다 다른 그냥 샘플 데이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int8에 대해서는 어시메트릭 퀀타이제이션을 적용을 했고 여기 fp8에 대해서는 E5M2, E4M3 퀀타이제이션 데이터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E5M2라는 거는 익스포넌트 비트가 5개, 멘티사 비트가 2개라는 표현이고 여기서 익스포넌트 비트가 4개, 멘티사 비트가 3개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에서는 이 두 가지 타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다른 논문들에서도 보시면 대부분 이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퀀타이제이션에 적용된 이 숫자들이 퀀타이제이션이 적용된 숫자들이고요. 이 인트팔 같은 경우는 이 맥스 값과 민 값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구하기 때문에 이 맥스와 민 값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값들을 보시면 이 값이 뭉개지는 것들이 보이죠? 이게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FP8 같은 경우에는 그 인트보다 비교적으로 이런 중간에 있는 값들을 잘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 컬러가 에러 값을 대변했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값이면 같은 컬러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가 다른 값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퀀타이제이션 된 값들은 다 하나의 값으로 뭉개졌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컬러 맵을 사용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퀀타이즈드 된 밸류를 뜻합니다. 그럼 오차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네, 이 아래 자료는 좀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Y축은 에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X축은 그냥 값의 분포, 그냥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int8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값의 레인지에 따라서 그 유니폼한 에러를 보이고요. 반면에 FP8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커질수록 에러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커지는 게 그 익스포넌트 비트의 조절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멀어질수록 값이 커질수록 이 값과 값 간의
이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에러도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해서 이 분포로 가중치를 먹인 퀀타이제이션 에러인데요. 약간 왼쪽 오른쪽이 색깔이 좀 달라서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분포 따라서 이렇게 에러가 가운데서 가장 큰 봉우리를 가지는 모양을 가지는데 FP8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갈수록 에러가 작아지는 그런 촘촘한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더 작은 에러를 가지게 되고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 분포에서 인트8보다 훨씬 작은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분포에 따라서 인트8보다는 플로팅이 좋은 퀀타이제이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다음으로는 그 웨이트에 사용한 FP4 타입을 FP8로 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H100과 같은 경우에는 FP4는 서포트하지 않기 때문에 FP4와 FP4를 FP8으로 캐스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트 퀀타이제이션처럼 FP32짜리 스케일을 곱하는 연산은 인퍼런스 시간에 손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이거를 비트 시프팅으로 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M1과 M2 방법이 있는데 M1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로그2의 실링을 씌워서 그냥 2의 배수에 가장 근접한 스케일을 찾는 게 M1 방식이고요. M2는 여기에다가 그래뉴러리티를 적용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서는 그루바이즈 웨이트에 대해서는 그루바이즈 그래뉴러리티 그리고 GPTQ를 사용했고요. 액티베이션에는 토크나이즈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라마 모델과 OPT 모델에 대해서 다루었고 위키텍스트, PTB14 데이터셋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를 측정했고요. 그리고 여기 int fp 나와 있는 게 웨이트에 대해서 int를 적용했다,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fp를 적용했다 이 조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W8A8, W4A8에 대해서 나타냈고요. 또 W4A8에다가 LORC까지 적용했을 때 성능이 어떤지까지 나타냈습니다. 우선 W8과 A8을 보시면 여기 액티베이션을 FP로 적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웨이트를 int에서 FP로 바꿨을 때는 큰 어큐러시 게인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W8A8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에는 효과적이었다. 근데 W4A8에서 보면은 액티베이션을 FP로 변환했을 때 게인도 크지만 여기 웨이트를 인트에서 FP로 변환했을 때도 이런 게인을 크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LORC를 썼을 때 LORC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실험으로 E4M3가 E5M2보다 더 좋았고 E2M1이 E3M0보다 더 좋았다. 이런 결과까지 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추가 결과를 적어놓았고요. 네, 여기까지가 W4A8을 FP8로 적용했을 때, FP4와 FP8로 적용했을 때 인트4, 인트8보다 좋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제로퀀트 FP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 시리즈를 모두 정리한 내용이고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액티베이션을 FP4로 어떻게 변환하는지도 나와 있나요? 액티베이션은 FP8까지밖에 네. V8로 어떻게 이게 다 레인지 안에 다 들어오나요? 8 레인지 안에 액티베이션. FP16을 FP8로 변환한 거예요? 네. 그거는 토커나이즈가 돼 있으니까 토커나이즈 스케일링을 사용할 텐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냥 맥스 스케일링
인트처럼 맥스 스케일링 방식을 사용할 것 같고, 근데 그에 대한 정확한 방식은 나와 있지 않았어. 웨이트는 FP 아, 4로 다 들어. 그것도 다 스케일링으로 변환을 하는, 네, 스케일링, 여기서 스케일링으로 변환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토큰와이즈 다이나믹 기준. 네, 맞아요. 제로 퀀트에서 뭔가 뭐 우리 월 스피드도 빨라졌다 이런 얘기는 나와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다 같은 저자들이 작업한 건가요? 네, 맞아요. 약간 2, 3저자는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1저자 한 두세 명은 계속 같은 사람. 뭔가 발표를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은 내용은 없는 느낌인데요. 네, 이 저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어, 나라고자 하는 메시지요? 자기들이 해봤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을 해보고 나서 알려주는 게 있는 건지. 아마 좀 그냥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만한 건 아까 보여드린 LORC?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참신하다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 방식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모델별로 뭐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그런 트렌드가 다르고 뭐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더 퀀타이제이션의 톨러런스가 강한 패밀리도 있고 아닌 패밀리도 있고 그리고 웨이트보다 액티베이션 어렵고 뭐 이건 당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있고 그리고 웨이트의 그래뉴러리티도 해보면서 하는 실험 이거는 사실 다른 논문들에도 많긴 했는데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요즘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에는 좋은 논문인 것 같아요. 근데 막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이런 거는 이 로우랭크 그 제일 위에 그림에 로우랭크 팩토라이제이션에 제로 퀀트 FP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 LORC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요. 제일 위 그림에 제일이요? 어디까지? 분포도 그 부분 분류도 제일 위에 아, 네. 전체 제일 위. 여기에서 네, 저는 로우랭크를 네, 좋아하니까 네, 로우랭크 팩토라이제이션에 제로 퀀트 FP가 있는데 네. 이게 LORC 때문에 이게 있는 거죠. 따로 뭔가 기존의 웨이트를 로렌스 팩토라이제이션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는 제로컨트 V2를 이 논문에서는 서베이를 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없거나 아니면 얘랑 너무 겹쳐서 V2에 나왔던 것 같은데 FP에 뭔가 새로운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질문을 주셨는데 E와 M의 관계가 이각하면 더 작은 숫자나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의 그 숫자와 상관없이 그냥 대부분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값들이 0.1 이하로 되게 작은 값들이라서 훔쳐가지고 가장 좋은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보이는 값을 고를 수 있는 것 같고요.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레이어별로 또는 뭐 모듈별로 그런 분포 차이가 크긴 한데 그래도
그 스케일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보정이 되고 그런 거를 실험을 했을 때 괜찮은 E와 M을 결정하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 제가 진행했던 다른 실험들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를 보면은 E4M3가 FP8 타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논문에서 LKD가 레이어 사이즈로 KD를 하는데 아무 데이터로 하면 그쪽으로 피팅되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험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인데 그 LKD를 적용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을 랜덤 데이터로도 사용해보고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써보기도 하고 이 오리지널 데이터, 여기서 오리지널 데이터는 파일 데이터인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의 성능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랜덤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더 성능은 좀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에 가까울수록 좋지만 뭐 위키 텍스트만 해도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 라고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많은 실험들을 봤을 때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2% 차이 나는 건 저도 그렇게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데이터. 제시. 퍼플스키는 차이가 아니라 안 받아도 차이가 네. 얘가 좀 어려운 태스크라서 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근데 랜덤으로 써도 그냥 좋다. 여기서 랜덤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토큰 아이디 있잖아요. 그걸 그냥 랜덤 인트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랜덤하게 샘플링 했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걸 랜덤을 뽑았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신기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면은 제 생각에는 좀 많은 손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에 추가 답변 드리면 레이어별로 로스는 아니고요. 그냥 레이어별 히든 액티베이션 같아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MSE 네, MSE 로스라고 얘기하면 뭔가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거친 뭔가인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레이어별로 어, 실제 코드를 보면 그 토닝 베이스 트랜스포머스에 보면 레이어별로 아웃풋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걸로 다 뽑아내서 내가 학습하고 싶은 레이어의 앞에 아웃풋이랑 내 레이어의 아웃풋이랑 그걸 뽑아내서 그냥 그 레이어만 따로 가져와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논문 제목에서 제로가 의미하는 게 어떤 제로 포인트? 어디에서는 언급된 거를 못 봤는데 그냥 이 딥스피드 자체가 제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로 어쩌고 맞 제로 퀀트 말고 제로 뭐 원, 투, 쓰리 이런 것도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제로는 뭔가 들어가는 추가 노력이 제로다. 뭐 약간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제로가 에러가 제로 이거는 뭐 이런 거 이건 뭐 제로 플러스 플러스 있는데 스피드가 그냥 제로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입시에서 원래 제로가 나왔던 게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뭔가 오프로딩 시키고 이런 것들 웨이트나 이런 애들 웨이트나 그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 CPU나 NVMe 쪽으로 오프로딩 시키는 거를 해주는 게 원래 제로로 나온 거. 거기서 뭔가 느낌은 너희가 노력을 많이 거의 0만큼 드리고 적은 GPU로도 엄청 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 A180GB 하나로
200빌리언 가까운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컨셉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하기로는 성능의 드랍을 제로로 만드는 퀀타이제이션을 지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누군가 정했는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2020년에 논문 중에 제로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게 되게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메모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하는 그런 걸 소개하는 논문이라고.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쓰면서 제한된 리소스에서 학습을 잘 할 수 있게끔. 또 질문을 주셨는데 FP16으로 잘 학습된 모델을 FP8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그래놀리티 기준으로 EYM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액티베이션을 잘 해주려면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FP8 같은 경우는 보통은 시메트릭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 제로 포인트, 오프셋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일에 대해서는 사실 찾아봐도 어떤 스케일링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맥스 스케일링, 맥스 값을 기준으로 인트랑 비슷하게 시메트릭 인트 퀀타이제이션이랑 비슷하게 좀 실험을 해보긴 했는데 어, 일단 그래놀리티는 요즘은 포토큰까지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맥스 스케일링은 어느 정도 잘 워킹은 하긴 하지만 그것도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게 맥스 스케일링을 하면은 이게 그 FP8의 끝 레인지까지 다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끝 레인지에서는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커서 그거를 꼭 맥스 스케일링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나온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인데 다른 방법들은 좀 더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큐러시뿐만 아니라 그 계산이 인퍼런스 타임에 돼야 되는 만큼 얼마나 쉬운 계산이고 빠른 계산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요. 많이 실험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왔죠.